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광고 미디어 기획과 미디어 브리프 작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광고 미디어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용자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인지, 광고 미디어 기획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미디어 브리프란 무엇이며 미디어 브리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매개 수단을 뜻합니다. 광고 미디어는 광고주가 광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콘텐츠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전달하는 유형이 어떻거나, 그리고 등장하는 시기가 어떻고, 전송하는 방식과 양방향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콘텐츠 생산 주체에 따라서 다소 좀 복잡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DM, 오개 광고, 이런 것들은 주요 광고 미디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버스, 택시, 열쇠고리, 열쇠 등 다양한 사물들이 부차적인 광고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고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이지만, 광고는 실제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여러가지 감각을 모두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나 이런 곳을 가보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자, 시식 코너에서 그 시식할 수 있는 음식 상품을 고를 때, 물론 향이 강렬하면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시식을 하죠. 뭐 대표적인 것이 버섯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버섯이 맛있는 버섯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약간 사람의 먹고 싶은 생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조차도 다 일종의 광고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광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결국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광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이 광고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이든, 심지어는 쇼핑카트에조차도 광고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쇼핑카트는 확실히 어떤 구매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쇼핑카트조차도 그러한 그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광고가 결국은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제가 SMCR 모델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모델인데요. 항상 발신자가 있고, 발신자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는 채널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에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효과는 그의 그 상품에 대한 구매 태도나 구매 행동에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여기서 발신자는 광고주나 미디어 기업, 광고 대행사, 제작사, 광고 모델, 이러한 주체들이 그 발신자가 될 수 있고요. 메시지는 광고 콘텐츠일 수도 있고, 광고 메시지, 영상 카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널이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뭐 이런 그 미디어를 포함해서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겠죠. 근데 메시지가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될 때는 항상 잡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런 잡음이 실제로 수신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만들어내죠. 수신자는 결국은 방송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피드백 방식은, 그러니까 수신자로부터의 그 피드백된 부분과 더불어서 다시 이 발신자에게 다시 이 사이클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도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도는 그러한 사이클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의 수신자 또는 수용자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고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광고 메시지를 채널을 통해서 수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수신자라는 용어는 원래 수용자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오디언스, 즉 수용자라는 말은 청중이나 관중이라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생산에서 결국은 미디어 생산물을 소비하는 구성원을 우리는 수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미디어가 점점 일방적으로 받는 체계가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죠. 지금에 있어서는 이러한 광고 미디어 전체가 신문, 텔레비전, 연극, 영화, 라디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터넷과 SNS 이런 것들도 다 광고 미디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어떤 수용자의 개념이 점차 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지금은 능동적 수용자로서의 변화를 강조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수용자가 단순히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메시지를 받거나 그걸 수용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죠. 이것은 광고 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겨주고도 있지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요. 자, 이 사람은 왼쪽 사람을 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게 되면 이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을 위협하는 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미디어는 굉장히 위험한 사명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언론이 왜곡에 앞장선다거나 또는 편파 보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세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능동적 수용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주체적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사회가 일찍부터 언론에 어떤 좀 보수성이라든가 아니면 기득권 세력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언론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그림을 보여줄 때 이 전체 모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의도적인 이러한 편집과 의도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이 이제 언론들이 이제 비판을 받는 대목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그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 좀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미디어는 콘텐츠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미디어는 콘텐츠를 담고 있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는 그 안에 광고와 콘텐츠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콘텐츠를 담고 있지 않죠. 광고만 전달하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5개 광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광고와 콘텐츠를 동시에 전달을 하고는 있죠.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쌍방향이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전달의 유형별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으로 하느냐, 인쇄로 하느냐, 인터넷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등장한 시기는 아시겠지만 전통적 미디어가 가장 먼저겠고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라고 불리우는 케이블 TV, 인터넷, DMB, IPTV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최근 것들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분에 따라서 광고 미디어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광고를 특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데, 그것은 전송 미디어와 양방향성. 전송 미디어는 우리가 이제 지상파 TV나 IPTV나 이런 것처럼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죠. 케이블 TV도 마찬가지겠고요. 쌍방향 미디어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상호작용성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미디어도 쌍방향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긴 하죠. 근데 주로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IPTV라든가 인터넷 이런 거겠죠. 자, 콘텐츠 생산의 주체라고 본다면 앞서서 양방향성에서 신문, 잡지 같은 경우 양방향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좀 미약하긴 하죠. 신문 같은 경우는 독자의 어떤 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것을 계속 실행을 하고 있고요. 잡지도 독자업소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쌍방향성이 꼭 디지털이나 이런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도 쌍방향성은 존재한다. 네, 하지만 전체 비중에서 볼 때 너무 작다라는 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겠죠. 자, 컨텐츠 생산 주체는 누구일까? 그래서 지상파,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은 컨텐츠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들도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컨텐츠 주체가 미디어 기업인 경우는 컨텐츠 사용 유료이지만 사용자인 경우에는 뭐 무료 사용자인 경우에는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생산 주체가 사용자일 때 이런 경우는 무료로서 제공되는 경향이 많죠. 이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죠. 사실 우리가 유튜브 사용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엄청 많은 컨텐츠를 올리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돈을 내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인 경우는 좀 다르죠. 기업인 경우는 컨텐츠를 제공하더라도 유료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광고 미디어에 대해서 좀 일단은 초반기에 우리가 이번에 광고 미디어와 그다음에 미디어 브리프에 대해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용어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이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비이클이라는 것은 차량, 탈 것, 운송수단 이런 걸 뜻하고요. 감정 표현이나 목표 전달의 그런 수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인터넷 등을 미디어라고 정의를 한다면 각 미디어별 브랜드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이클이라는 것은 뭐 KBS, MBC, SBS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디어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문이라고 할 땐 개별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뭐 이런 식으로 개별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FM 막 이런 식으로도 SBS FM, MBC AM 막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잡지도 되게 종류가 많죠. 그다음에 인터넷도 종류가 많고 IPTV도 SK 브로드밴드냐 이런 게 있고요. 극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극장이라고 한다면 뭐 CGV 메가박스 뭐 이런 식으로 롯데시네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비이클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유닛은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인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광고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유닛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도 뉴스데스크 뭐 그 전후에 들어가느냐 뭐 개그 콘서트 지금 없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이제 유닛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문이라고 한다면 정치 섹션에 들어가냐 사회면에 들어가냐 이런 얘기고 라디오라고 하면 누구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거고요. 잡지는 그럼 어떤 페이지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유닛이라고 보면 되고요. 극장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극장 안에서도 여러 개가 있겠죠. 상영 전에 들어가느냐 뭐 이런 아니면 극장 공간에 광고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다 유닛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이클과 유닛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광고 기획을 하거나 이제 미디어 전략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 용어 이제 미디어 기획 그 광고 이제 그 광고 미디어 기획을 할 때 되게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은 사실 경영학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쓰이고 분야에 따라서 시장 분석이 조금씩 좀 다르게 쓰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분석 왜냐면 이게 우리가 만약 인터넷 쪽이라면 이제 사용자 분석이 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목표로 하는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나 접촉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사를 분석하는 게 특히 중요하겠죠. 거기서 SO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카테고리 내에서 총 광고비에서 특정 브랜드가 지출한 광고비 비율을 SOS라고 그러고 SOV는 카테고리에서 광고에 노출된 인구의 경쟁사 간의 점유율 SOV는
그러한 노출된 인구의 경쟁사 간의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앞서서 이거는 뭐 전체 총량에 비해서 배분을 하면 되는데 SOV는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복잡한 저희가 있고 그 전문 업체들이 이런 걸 해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디어 환경 분석이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미디어 이용 트렌드나 광고 단가, 구매 환경 이런 것들을 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토바이 상품을 만약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토바이 상품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오토바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뭐 그들이 뭐 트위터를 하는지 소셜 미디어를 하는지 아니면 종이 잡지를 보는지 관련된 전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들의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는 이제 소비자 분석, 경쟁사 분석, 미디어 환경 분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미디어 커넥션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경쟁사, 매체 분석이 마무리가 된 후에 분석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그 전략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미디어 커넥션은 광고 기획과 마케팅 기획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미디어의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목표로 좀 구체화됩니다. 이제 미디어 커넥션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편이긴 하지만 이 용어가 일종의 이제 광고 기획과 그런 어떤 광고 기획과 미디어 마케팅 기획을 잘 반영해서 미디어에 관련된 핵심 전략, 그런 핵심 전략,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는 어떤 목표를 얻겠다, 뭐 이런 것들이 미디어 커넥션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광고 기획의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광고 기획의 프로세스는 좀 이제 광고 대행사나 이런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른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점들은 염두에 두시고요. 좀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소수의 매스미디어가 미디어 소비의 대부분이던 시절에는 사실은 수요가 언제나 공급보다 많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매 결과라는 것이 좀 지금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뉴미디어나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진 형태에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서로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미디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 미디어 기획을 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를 볼 때는 광고 미디어를 기획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는 크게 미디어 브리핑, 그 다음에 전략적 분석, 미디어 분석, 미디어 기획, 미디어 구매 협상, 광고 및 성과 모니터링, 미디어 성과 분석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광고 미디어 기획 프로세스는 정답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된 결과 논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만든 거고요. 실상 기업체들마다 이 방식이 좀 매우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디어 브리핑은 미디어 브리프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전략적 분석, 이거는 소비자 분석과 경쟁사 분석, 미디어 환경 분석 이런 걸 하고요. 미디어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타깃 그룹에 대한 인사이트나 미디어 선정하고 접촉 전략, 뭐 미디어 예산 조정 이런 것들이 있죠. 미디어 기획은 미디어 목표와 미디어 믹서 스케줄링, 광고 및 산정. 그 다음에 미디어 구매 협상은 실제로 미디어 광고를 구매하는 거 있죠. 대량과 단가 협상, 보너스 부가 서비스 이런 걸 하고, 광고는 항상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전문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미디어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 어떤 그 광고를 위한 그 기반 자료로서 삼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정이 이제 미디어 분석인데 여기 미디어 브리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몇 가지 기업체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브리핑은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미디어 브리핑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미디어 브리프는 그야말로 문서입니다. 이 문서인데 이 그 매체 기획과 구매는 사실 광고주가 미디어 브리프를 작성하고 광고 대행사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디어 브리프는 광고 대행사에서 작성하기도 해요. 미디어 브리프에는 사실 미디어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의 고객 담당, 그걸 A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E나 광고주가 함께 협의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광고에 법이 없듯이 미디어 브리프 작성 규칙은 절대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미디어 브리프는 미디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사실 이제 근거가 없이 정리된 미디어 브리프는 사실 그 미디어 광고 캠페인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미디어 브리프에서 그 업체마다 되게 다르지만 미디어 브리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공통적으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소비자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어요. 타겟 소비자는 그러면 이 타겟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 광고 캠페인이 어떤 타겟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폴더폰이 있다, 뭐 이렇게 양쪽으로 좀 펼쳐지는 삼성 갤럭시 폰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광고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겟 소비자가 누군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넓게 펼쳐진 스마트폰을 선호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소비하는지에 관한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브랜드 상황도 설명을 해야 되죠. 현재 지금 우리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고 인지도는 얼마고 이런 어떤 마케팅 지표나 경쟁 사항들을 브랜드 상황에서 설명을 한다면 타겟 소비자에서는 타겟 소비자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은 뭐 브랜드 유통 전략도 있겠고 목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미디어 믹스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미디어 믹스라는 것은 여러 미디어를 혼합해서 하나의 광고 캠페인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 타깃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이걸 꼭 광고만 국한해서 얘기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는 이제 주로 인지도나 선호도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목표가 또 이제 감성적, 이성적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뭐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 미디어 고려 사항에서는 그러면 주력 미디어를 쓸 건가, 보조 미디어를 쓸 건가, 아니면 광고 노출 시간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피해야 할 프로그램들은 또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안 맞는 그 광고와 그 드라마가 정말 안 맞는 게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통합 마케팅 전략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비자 프로모션, 세일즈 프로모션, PR, 온라인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마케팅 전략에 포함됩니다. 브랜드의 평가 기준은 브랜드 인지도, 광고 인지도, 판매 목표 등 커뮤니케이션 목표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차 이런 것들이 좀 이것들이 그래서 모든 이 미디어 브리프에서 이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부터 그러면 업체들이 어떠한 미디어 브리프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치라고 하는 그 외국 그 미디어 브리프,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의 그 미디어 브리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이제 그 고객이 누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브랜드가 어딘지, 뭐 날짜, 뭐 그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몇 가지 그 프로젝트의 이름 정도겠죠. 그 다음에 상표 특성, 시장과 상표 실적, 경쟁 상황 분석, 과거의 광고 활동, 규제 사항, 캠페인의 요건, 표적 시청자, 그 다음에 광고로 인해서 성취하고 싶은 바, 단일 소비자 제한점, 좀 말이 어렵죠. 소비자 제한점에 대한 뒷받침, 필수적으로 포함될 내용, 바람직한 상표 이미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그 광고를 할 건지,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죠. 자, 이와 모든 그 광고 대행사에서 이와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은 양식을 쓰지 않고요.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양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 업체들은 어떻게 하나 이걸 보려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DDB 월드 와이드라고 하는 기업체 걸 한번 또 참고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도전 목표가 뭔지, 핵심 통찰은 뭔지, 우린 누구인지,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도달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건지, 무엇으로 말할 건지, 그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저항이 가장 많은 통로가 뭐냐, 그리고 이제 무엇이 가장 보다 나은 글인지, 뭐 제작 지침, 추가적인 배경,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네요. 이게 좀, 그러니까 기업 광고 대행사마다 많이 다르다는 거였었죠. 이번에는 좀 국내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금강기획인데, 자,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 앞에 항목은 그러니까 정보에 관한 내용이니까 뭐 중요하지 않겠죠. 고객사,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브랜드가 뭔지, 프로젝트 이름 정도 쓰겠고, 여기는 담당자 이름들이겠죠. 요거는 이제 뭐 1년 보내겠고. 자, 이거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이라 그래서 시장 상황과 마케팅 목표, 그 다음에 왜 이 제품을 광고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고,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뭐가 좀 그러니까 상품 정도겠죠. 그 다음에 요건 타깃화된 것들이죠. 타깃화에 대한 어떤 프로필이라는 것은 뭐 20대 초반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 그러면 20대 초상 여성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 간단하게 며칠이라도 그걸 설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깃 상품에 대한 뭐 태도, 뭐 그들의 태도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효용. 근데 광고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소구점이 뭔지, 근거는 뭔지, 뭐 이런 미디어, 실행 날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너무 심플하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여기 양식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HS 에드라고 하는 광고 기획사에서 이거 좀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자신네들을 이게 아마도 이제 공모전을 한 것 같아요. 공모전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전에서 어떻게 이제 광고 브리프를 쓰는지 그런 거 관해서 가이드라인처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광고 제작 첫 단계에서 기획팀이 제작팀에게 전달하는 AD 브리프라고 하네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것이 광고주와 논의해서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이걸 갖고 이제 제작팀에 전달을 하는 쪽으로 가니까, 자, 여기에는 어떤 얘네들은 이제 HS 에드의 입장이에요. 배경이 뭔지, 지금 타깃이 누군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지, 광고 미디어가 무엇인지, 막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로 당기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들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칙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건 제작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가라고 하는 것, 뭐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모티베이션을 담아야 한다. 단일 집약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좀 이렇게 실감 와닿는 게 많아요. 실감이. 자, 이거는 이제 또 조건이 뭐냐면 기획자가 없어도 제작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건 맞는 얘기죠. 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아라. 이것도 너무 맞는 얘기 것 같아요. 모르는 얘기 막 장황하게 써봤자 아무 소용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에 이해시킬 수 있는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되고, 분석적이어야 되고, 비판적이어야 되고, 창조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광고 목표 설정의 배경에 관한 것이고, 광고 목적, 타깃, 광고 컨셉이 뭔지,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미디어는 어떻게 할 건지, 일정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얘기한 거는 이제 지금 일종의 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항목을 갖고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손보다 머리로 써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통찰과 전략의 핵심은 컨셉의 작성이다. 자료 관점에서 자료 관점을 더해서 브리프를 작성해라. 이런 얘기하고, 잘 만든 샘플을 활용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브리프 샘플을 참고해서 만들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목표, 뭐 자료 제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읽지 말고 대화하라. 제작팀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며 대화할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화하며 설명 보여주기보단 해설이 중요하고 흥미있고 참신하게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설명 후에 충분한 대화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구체적인 실감이 자꾸만 안 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 XYZ 트리트먼트 브랜드의 그 사례, 여기 이제 트리트먼트가 뭔지는 아시겠죠? 여기도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긴 한데 뭐라고 설명이 좀 되어 있죠. 요쪽 시장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요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설정을 했고, 여기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그 구매율을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타깃에 대한 여기 하는 거 약간 프로필처럼 적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키 챌린저 및 전략 이렇게 해놓고 어떤 식의 것들로 이제 미디어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얘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캠페인, 이건 뭐 이제 여기는 이제 SNS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및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 되겠죠. 자, 이것도 좀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들 참고할 만 하셔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미디어 브리프 내용은 좀 다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소 달라지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거는 이제 기본 정보니까 그건 나와야 되는 것 같고, 1번하고 2번은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브랜드 상황, 목표 고객, 광고 목표,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다음에 미디어 고려사항, 의도된 브랜드 이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작업할 시점, 통합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브랜드 성과평가 기준 어떤지.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두가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으로 작성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요 정도의 상황은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자, 광고주, 브랜드, 담당자는 누구인지, 시장 상황은 어떤지, 브랜드 상황은 어떤지, 목표 고객은 어떤지, 광고 목표는 뭔지, 커뮤니케이션이 광고 메시지 전략이죠. 그 다음에 관련된 미디어의 고려사항, 그 다음에 의도된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갈 건지, 그 다음에 작업 시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광고랑 이 통합 마케팅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양식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고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매개 수단으로서 그런 식으로 광고 미디어를 좀 다른 의미로 규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광고 미디어는 광고주가 광고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개 수단이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이 다 광고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수신자는 미디어 생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구성원인데, 수신자는 미디어 생산을 소비하는 모든 구성원이고, 수용자라는 말은 청중 또는 관중에서 왔다.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개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였죠. 미디어 브리프는 사실 우리가 이제 광고주가 직접 작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AE가 같이 작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광고 대행사에서 직접 작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브리프가 사실 일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광고 미디어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 미디어 브리프를 쓰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미디어 브리프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광고 미디어 기획의 첫 번째 단계는 미디어 브리핑이거든요. 이 문서를 광고주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략적 분석이라든가 미디어 전략, 미디어 기획까지 쭉 넘어왔다가 미디어를 어떻게 구매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러고 실제로 그 내용에 기반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광고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이클로 계속 순환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죠.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